인수위 기간 중에 네. 윤석열 정부가 뭐 사실은 선거 때 표방했던 어.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각종 비난, 사드 산불 네. 여러 폐기라든가 가지. 굴욕 외교다, 네. 뭐 북한 눈치 보기다, 아우, 무슨 외교 안보를 감정 갖고 합니까 그래? 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 안보. 근데 엄청나게 그런 감정적인 어떤 혐오. 네. 또 실제로 그 김영현 그 당시에 그 저 인수위 TF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를 역겹다. 뭐 그런 이렇게 표현 방송 벌써 썼죠. 나와서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아하. 그런 걸 봤을 때 저렇게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감정 갖고 외교를 하냐. 이건 진짜 삼류국가나 하는 짓이거든. 네. 삼류국가나. 그러니까 뭐든 나 거꾸로 할 거야. 무슨 청개구리 심보로. 정교훈 심보로. 이런 외교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안 근데 되죠. 인수위 때 그런 게 쏟아져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견 재검토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에 하고 위안부나 징용 네. 그 노동자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정책을 못 내놓고 있고 네. 뒤집어 엎겠다고는 했는데 뭘 뒤집어 풀지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랬다가는 또 국민 여론이 가만 안 있거든. 이거 제2의 광우병 사태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 외교 잘못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지 저기 또 북한에 대해서도 저기 인수위 기간 중에는 뭐 선제 타격 발언은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네. 겁나는 거야. 그리고 한미 동맹을 뭐 정상화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화를 내는 거야. 바이든 정부가 아니 그럼 내가 문재인 정부하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아니 그렇죠.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보라고. 네. 이것처럼 잘된 선언문이 있어? 근데 뭘 뒤집어 엎겠다 이랬다니까 한미 동맹을 그 정상화한다는 말을 슬그머니 걷어들이고 강화 이렇게 됐는데 예. 그건 뭐 결국 돌고 돌아 원위치예요. 네. 한미 동맹 강화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도 얘기했어. 에휴, 뭐 그러니까 다 하던 돌고 얘기. 돌아서 그 예. 원위치인데 그런데 저기 뭐냐 네. 이런 어떤 동맹의 성과를 당장 올릴 것도 없는 거야. 어. 당장 미국에서 올 전략 자산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뭐 한다고 저 정상회담 빨리 해달라고 엄청 졸라댔거든 미국에. 그러니까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하는 건데 많이 홍보했죠.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저 인수위 기간 중에 크게 당황한 거는 외교 안보가 급변침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걸 급변침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국내 정책처럼 막 바꾸고 하기가 쉽지 이래가지고 않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국정 과제가 아직 세팅도 안 돼 있고 그 외교 안보에 대해 가지고 이 우선순위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는 네. 정책 아젠다가 아직은 성숙이 안 된 정부가 다짜고짜 정상회담부터 열흘 만에 하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랄까 예. 어떤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그다음에 저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미국의 그 어떤 전략 자산에 그건 미국이 배치하고 싶어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협력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졌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그 이미 그 북한도 결전의 사상으로 지금 경도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 윤석열 정부도 통제 못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국면. 예.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2017년에 5월에 집권을 하셨나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무엇을 먼저 할 걸 갖고 숙고를 했다고. 그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고 특사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네. 미국에 먼저 갈 것이냐. 결국은 미국에 먼저 갔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2달 이상 청와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거고 네. 그리고 6월 정상회담도 그때 당시에도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심지어는 청와대나 외교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집권한 지 열흘이에요. 열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너무 서두르신다. 지금은 판을 읽을 때지. 네. 그렇게 그 함부로 뭘 벌려놨다가 나중에 주워 담으려면 연락 올지 아프다.
이런 점을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고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당선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은 전부 안보실장. 안보실이 이제 네. 구성이 됐는데 네.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사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아다시피 그 저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는 그 대광초등학교 네. 동기동창이에요. 동문. 예. 네. 그다음에 50년 지기. 그런데 꼭 50년직이라 그러면 또 까놓고 보면 아니라 그러고 난 이 사람 무슨 친구가 친구를 부정을 해. 나 참 40년직이라 그래놓고 아니 아니라고. 40년직이 아니다 그러면 네. 이거 뭐 저기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지 못하고 친구를 친구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에 그게 뭐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어디 그 듣는 친구 기분 나빠 못 살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저기 초등학교 저 동기 동창, 동창이고 네. 그다음에 김용형 경호처장은 충안고 1년 선배고 맞아요. 고등학교 선배.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 사이고 그렇군요. 그걸로 해서 알고 말고 알게 된 사이고 그래서 인수위에 김태효 들어갈 때 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왜 나왔어? 그러니까 당선자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는 또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국방장관 이종섭 후보자는 그거는 저기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을 못 가니까 그 사람이 검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거짓말한 거. 그 사람은 어. 군대에서 사단장 할 때도 거짓말했다가 국가인권위 조사까지 그게 같은 사건이고 그것도 저기 지가 잘못한 걸 부하한테 뒤집어 씌웠다 들통 나가지고 예. 그러다가 저기 부하를 또 무고죄로 고소해가지고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해서 그 부하는 또 저 실형을 받았어요. 법정 구속됐다고. 예. 이래가지고 자기 부하 대령하고 사단장 할 때 그래가지고 그런 트러블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부하는 옷을 벗었지. 그 아직도 원한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청문회 나올 거면 스타일 국일까봐 경호처장으로 뺐는데, 그래서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을 저 경호처장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위치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이종섭 저기 후보자. 국방장관 후보자는 예. MB 정권 당시에 그 김태효 그 당시에 대외전략 비서관이 있을 때 네. 그 밑에 대령으로 행정관으로 있었어요. 또 거기가 또 원팀이야. 그렇게 되네요.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국방장관 후보자로 온 거예요. 네. 한 번은 저 김태효 비서관한테 제가 그때 그 운영하던 잡지사 그 디펜스 21에서 조금 비판적인 기사를 내니까 그 기사 내용 빼달라고 네. 못 쓰게 하려고 서초동에 우리 사무실 와서 로비하러 온 게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 그 양반이요. 나한테 그 로비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런 또 인연이. 심지어는 저 이미 책이 출판이 돼서 늦었습니다 하니까 네. 배포하지 마시고 다시 찍으면은 인쇄비를 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편집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네. 책은 찍었으면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때 그냥 내보냈어요. 이거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올 만한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치사하게 그쪽에서 로비한 걸 안 들어줬는데 이것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 김태효 비서관한테 오로지 충성. 사실은 좀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